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안리입니다. 주위에 보면 잠을 쉽게 들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누워서 1시간, 2시간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핸드폰을 집어들게 되는 경험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에 변동이 있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신청받아서 답변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분이 참여하셨는데 오윤경님 그리고 문종규님이 수면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양말을 한 켤레 신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술 저널에 게재된 임상 연구가 있고 또 인체의 열 조절 메커니즘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양말을 신었을 때 내일 아침이 왜 달라지는지 그 이유가 꽤 놀랍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면과 체온에 숨겨진 연결고리부터 양말을 어떻게 신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는 언제인지 또 온라인에서 떠도는 수면 양말을 신으면 근육을 380%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주장의 진실까지 그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생각이 싹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발이 차면 잠을 못 잘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죠. 우리 몸에는 약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생체 시계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심부 체온 많이 들어보셨죠? 즉 장기의 내부 온도는 저녁 9시쯤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에 맞춰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서 새벽 5시쯤이 되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체온 하강이 바로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우리 뇌에 보내는 수면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몸이 사용하는 주요 경로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손과 발입니다. 우리 손발의 피부 아래에는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특수 혈관망이 있어서 몸 중심부의 열을 빠르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끝에는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맥과 정맥이 함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은 우리 몸의 천연 라디에이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발이 차갑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 발에 혈관이 즉각 수축이 되게 됩니다. 혈관이 닫히게 되면 열이 몸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게 되면 심부 체온은 높은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뇌에서는 아직 잘 때가 아닌데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워서 1-2시간 지나도 잠이 잘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심부 체온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이 차서 잠을 못 잔다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던 그 말이 완전히 과학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을 또 따뜻하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양말을 신어서 발이 따뜻해지면 당연히 수축해 있던 말초 혈관이 이완되고 확장되게 될 겁니다. 혈관이 열리면 몸 중심부에 뜨거운 혈액이 발끝까지 흘러내려오고 그 열이 발 피부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뇌는 드디어 지금 잠잘 시간이다 이렇게 신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면과학에서는 이것을 DPG라고 부르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말초 심부 온도 경사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통 온도에 비해서 손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의 열 조절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생리학적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면 양말을 신는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논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딱 5초 정도 시간 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과학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논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한국의 생리인류학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에 조용히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솔직히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험은 단순하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양말을 신고 다른 한 그룹은 맨발로 똑같은 환경에서 7시간 수면을 취하게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자다가 깬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면 과학에서는 이걸 미세각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16번 이상이나 깬다고 합니다. 양말을 신은 그룹은 이 미세각성이 16번에서 9번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고작 7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뇌가 수면 중에 방해받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깊은 잠, 즉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기억이 정리되고 세포가 회복되는 그 구간이 훨씬 더 온전하게 잘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분 30초 정도 빨리 잠이 들었는데요. 7분 30초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잠이 들지 못해서 이렇게 뒤척일 때는 그 7분이 대단히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기에 딱 충분한 시간이 바로 그 7분인 거죠.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32분 늘었는데요. 하루에 32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에게 32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 일주일로 계산하면 3시간 44분이 되고요. 한 달이면 거의 16시간이 됩니다. 수면 부족이 누적되는 것처럼 수면 회복도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2분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말 한 켤레가 한 달에 이틀 더 자는 효과를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면서도 심박수나 전체 체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몸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이런 효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발 하나만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도 그냥 양말 한 켤레 찾아가지고 신고 자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말이면 다 같은 양말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소재의 양말을 신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소재의 양말을 신게 되면 오히려 발을 더 차갑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면 양말 재질로 압도적인 1순위는 메리노 울입니다. 보온성도 뛰어나지만 핵심은 흡습성에 있습니다. 보온도 되고 흡습도 잘 된다는 거죠. 자는 동안에 발에서 땀이 나도 즉시 흡수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좋은 소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메리노 울 회사에서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메리노 울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천연 면 소재인데요. 그런데 이 천연 면 소재는 흡수력은 좋은데 한번 젖으면 또 잘 마르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발에 땀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는 괜찮지만 많이 나는 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마트에서 우리가 흔히
구입하게 되는 폴리에스터나 극세사 소재의 수면 양말, 이걸 보통 사용하시는데요. 이게 보온성은 좋아 보이지만 땀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자는 동안에 발에서 땀이 조금만 나도 양말 안에 그대로 고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 그 습기가 기화하면서 발의 열을 급격하게 뺏어가기 때문에 양말을 신었는데도 오히려 발이 차가워지는 역설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아무리 뭐 양말에 이게 수면 전용 이렇게 써 있더라도 그 소재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린다면, 발에 땀도 많고 발도 차가운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얇은 순면 양말을 먼저 신고 그 위에다가 울 양말을 더 신는 레이어링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겹으로 감싼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면이 땀을 흡수하고 울은 보온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양말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수면 양말의 좋은 면만 얘기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에 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이 폴리에스터 소재 양말을 신으면 땀이 양말 안에 고이고 새벽에 기화하면서 체온이 내려가게 돼서 오히려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런 경우는 소재를 바꾸거나 레이어링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무좀이나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인데요. 7시간 또 8시간 이런 긴 시간 동안 발이 밀폐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이런 분들은 피부 각질층이 과도하게 부드러워져요. 연화가 돼서 무좀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무좀이 있다면 양말보다는 족욕이나 온수 주머니 같은 대안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박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분인데요. 낮에 서 있을 때는 이 압박 양말이 도움이 되지만 누운 상태에서는 심장과 발의 높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말초 혈관이 눌려서 오히려 혈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 쪽으로 피가 내려오는 양이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잠이 잘 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위해서는 이런 압박 양말은 취침 전에는 반드시 벗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압박 양말을 신는데 발가락이 저리거나 뭐 발가락 색깔이 변한다고 하면 즉시 착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혈액의 순환을 막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코 건강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인데요. 성장기에는 발이 섬유로 감싸 있으면 말초 감각 발달도 느려지고 자연스러운 열 조절 능력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네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당뇨 환자분들,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신경이 서서히 마비됩니다. 그래서 양말 안에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방치되면은 조직이 괴사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천연 섬유, 무압박 양말만을 사용하시고 매일 취침 전에 발을 거울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이 수면 양말을 신으면은 근육 회복이 380% 높아진다고 하는 주장은 정말 사실일까 하는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꽤 많이 퍼진 주장인데요. 수면 양말을 신고 자면 근육 회복이 380%, 즉 4배 가까이 빨라진다 하는 헬스 커뮤니티에서 특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수면 양말 착용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이 380% 증가한다는 것을 직접 규명한
동료 평가 논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라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진 숫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이 든 직후에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근섬유 단백질의 합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면 양말은 이 깊은 잠으로 더 빨리, 더 오래 진입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근육을 직접 회복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육 회복이 일어나는 최적의 조건을 깊고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380%는 과장된 숫자이지만 수면의 질이 올라가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방향 그 자체는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쉽습니다. 서랍에서 양말을 꺼내세요. 단 소재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메리노 울이나 천연 면이 가장 좋다 말씀드렸고요. 폴리에스테르는 오늘부터 수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꼭 기억해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말이 없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잠들기 2시간 전에 한 10분 정도 족욕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씨로 한 106도 전후의 온도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면 양말과 같은 원리로 말초 혈관을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족욕을 하고 나면 발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침실을 늘 서늘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고 방은 시원하게 하는 것, 이 조합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양말 한 켤레 이야기가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오늘 밤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내일 아침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런 과학으로 가득한 진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아빠를 위한 파더스데이 스페셜, 숙취 해소와 활기찬 아침을 위한 프레시 AM, 혈압관리, 혈관 청소엔 프레셔 밸런스 Q, 전립선 강화엔 소팔메토 맥스, 관절 통증엔 보스웰리아, 나노웰 파더스데이 스페셜과 함께하세요.